만난 사람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등장인물의 소개입니다. 일단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은 소설이죠. 소설은 서술자가 가상의 인물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등장인물을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점이 바뀌게 됩니다. 일단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게 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자신의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의 감정은 잘 표현이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되겠죠. 두 번째, 서술자가 소설 속 다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내 마음은 잘 알고 있지만 타인에게는 보여지는 것들만 묘사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작품은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해서 서술자인 나가 우리 동네에 살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두 명의 예술가와 김대호 씨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을 관찰하는 것을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작품 밖에 있으면 우리가 3인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럴 때는 아까 1인칭 관찰자와 마찬가지로 어, 아, 관찰자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해서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묘사로 그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모든 강점을 모든 감정을 알고 있다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묘사를 통해서 또는 그 등장인물이 되어서 이야기를 잘 전달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는 장편 소설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 자연이 아름답고 예술인의 규모가 작은 뭐가 많은 동네였어요. 규모가 작은 카페가 많은 동네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웃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인물은 김밥 아줌마였어. 늘 흰 가운을 입었고 다소 무뚝뚝하고 뻣뻣한 성격을 지니고 잘 웃지 않았죠. 이 아줌마는 뭐를 말고 있을 때, 김밥을 말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말을 걸면 화를 냈었어요. 그쵸? 최선을 다해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의 김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빵떡모자 아저씨는 아직은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듬직한 몸체로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항상 뭘 쓰고 있었어? 머리에 쓰고 있는 빵떡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늘 정해진 시간에 주홍 휘장을 두른 또는 주홍색 휘장을 두른 트럭을 끌고 동네에 나타났었어. 이 아저씨는 자신이 파는 물건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김대호 씨는요, 키가 크고 신체의 여러 부위도 남들보다 유별나게 긴 편이었어요. 특히 말과 행동이 아주 느렸죠. 하지만 느리지만 자신이 맡은 일은 빈틈없이 해내고 또 낙천적이고 이해심이 깊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김밥 아줌마는 맛이 아주 환상적인 김밥을 만들죠. 근처에 있으면 한번 사 먹어보고 싶어요.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김밥을 만드는 행위에만 몰두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이익보다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이 나타났었어요. 관찰자 시점이었으니까.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하는 빵떡모자 아저씨. 자신보다 좋은 물건 파는 사람 있으면 장사 그만두겠다고 했죠. 자신의 작품에 아주 그냥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기서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물건이죠. 그리고 내게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나는 이들을 예술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예술가랑은 좀 분리해서 김대호 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김대호 씨의 신체적인 특징은 키가 매우 컸어요. 그쵸? 신체 유별나게 길었습니다. 성격과 일처리를 보시면요. 이해심이 굉장히 많고 낙천적이어서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좀 느리기는 하지만 맡은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등장인물에 관한 나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밥 아줌마를 뭐라고 불렀어? 작품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김밥 아줌마의 김밥은 작품이라고 부르고요.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빵떡 모자 아저씨는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그쵸? 김대호 씨처럼 길고도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요. 또 그들의 삶의 태도를 예찬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에 드러난 소설의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들의 의미를 보면요. 길모퉁이라는 건 길이 구부러지거나 꺾여서 돌아가는 자리를 뜻하는데요. 일부러 들어가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공간이지만 관심을 갖고 보며 무언가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작품 제목이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만난 인물들도 그런 인물들이라는 얘기겠죠.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주면 우리 주변의 멋진 인물들을, 아니, 평범하지만 멋진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조금 지나치기 쉽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만날 수 있는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프린트의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생, 도처, 유상수. 선생님이 깨달은 삶의 지혜이기도 한데요. 삶의 도처, 에브리, where, 어느 곳에나 있다는 뜻이에요. 상수, 더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어, 우리가 지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왜 모두 다 꽃이야 하는 것처럼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영역에서 다들 한 수 위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작가와 이 서술자가 실존하는 인물이라면 아마 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에 대해서 예찬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모습에도 그 모습을 좀 배우려고 성찰을 하는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작품을 배우면서 그런 삶의 태도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죠. 심리적 체험. 심리적 체험이 뭐였는지 기억나죠? 어떤 것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다양한 감정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말하는 다양한 감정은 심리, 단순히 아름다움이 아니라 뭔가 우스꽝스럽고 아름답고 추하고 웃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작품에서 만난 심리적 체험, 어떤 아름다움을 느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김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첫 번째 예술가를 보면서 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이 파는 물건이죠. 자신이 파는 자신 이러면 뒤가 안 맞네. 자신이 파는 최고의 물건 이렇게 하겠다. 파는 두 번째 예술가. 이 두 사람은 예술가였어요. 그리고 한 명은 김대호 씨, 느리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고요. 두 번째 김대호 씨를 통해서는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 저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어떤 삶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작품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체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뒤로 넘어가서 핵심 정리 가도록 할게요. 자, 소단원 핵심 정리입니다. 일단 학습 목표.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소설을 감상할 수 있다. 작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친구와 감상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 두 개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네요. 문학적 소통입니다. 작가는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언어로 형상화하죠.
그리고 독자는 작품을 읽으면서 전달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석을 합니다. 작가와 독자는 문학 작품을 매개로 소통을 하고요. 독자는 작품을 읽은 다른 독자와 감상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쉽게 보자면 작품이라는 게 있고 이걸 작가가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독자가 읽고 독자는 다른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통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어, 밑으로 가서 갈래를 볼게요. 현대 소설이고요. 시다는 어느 현대, 그 다음에 제재는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 주제는 평범한 이웃들과 만나는 삶의 심미적인 성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징은 꼼꼼하게 잘 봐두시기 바래요. 다음 짜임으로 가시면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말과 행동은 느리지만 자신의 일에 빈틈없이 해내는 김대호 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독자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요.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또 작품을 읽은 뒤 다른 독자와 감상을 나누는 등 문학적 소통 활동을 통해서 작품을 조금 더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에서는요, 서술자 나는 주변에서 관찰한 이웃들의 내용을 잘 전달을 하고 있죠. 음. 소설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의 공간적 배경은 서술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예술적 분위기가 잘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읽을 때 우리 동네의 간판만 읽어도 서정시를 읽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4번이요. 소설은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은 소설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은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관한 심미적 성찰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심미적인 성찰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술자 나가 소개하는 예술가 두 사람은요, 당연히 김밥 아줌마, 그리고 누구였어요? 예술가라고 하니까 빵떡모자 아저씨.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빵떡모자 아저씨와 김밥 아줌마를 왜 예술가라고 얘기를 하냐? 앞에서 봤던 부분이에요. 그쵸? 이러한 태도를 보고 이렇게 느껴서 요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대호 씨의 특징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멋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술가 나의 태도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작품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예술가라고 부른다는 거, 행복한 일이라고 한다는 거,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삶의 태도도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나타난 심리적 체험은 여기,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 표시해서 뒤에는 간단하게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소설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의 빵떡모자 아저씨는 자신이 팔는 물건이 최고라는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이제 좀 슬슬 지겹나요? 소설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의 김대호 씨는 이해심이 많고 어떤 낙천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소설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에서 나는 김밥 아줌마의 환상적인 김밥을 작품이라고 부르면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은 나는 요즘같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김대호 씨처럼 길고도 느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의 제목,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은 우리 저 주변에서 만난 평범한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끊고 갈게요. 문제에서 만나요.